충남 서천군 장항읍 단독주택 독채에 거주하는 손 씨가 있었어요. 손 씨. 이틀간 그냥 소식 두절이야. 그 손 씨 친구 김모 씨가 방문을 한 거예요. 김모 씨가요? 손 누구야 하고 이제 두들기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안에서 TV 소리는 들려. 바로 119로 신고를 합니다. 잘하셨네. 집주인 손 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 허벅지 뒤쪽에 깊은 자상이 있고 밀가루인지 세제인지 모르는데 머리에다가 잔뜩 하고 이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발 밑에 뻘건 액체가 잔뜩 부러져 있어. 편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편지. 그 내용을 봤더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거를 아주 그냥 간곡하게 몇 번에 걸쳐 써놨어요. 아마 이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3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방해가 있었나 봐. 존속 그 살인 사건인데 네. 서천에서 발생한 거예요. 서천에서요. 2019년 1월 2일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길 단독주택 독채에 거주하는 손 씨가 있었어요. 66세 남성인데 이 사람 집을 이제 그 손 씨 친구 김모 씨가 방문을 한 거예요. 김모 씨가요? 이틀간 그냥 소식 두절이야. 그리고 이거 친구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는 거야. 갔는데 그 손 씨 집은 원래 대문이 없대요. 그냥 바로 현관문이래. 마당 그냥 문 들어가면 없이 바로구나. 현관문. 예. 아무리 이제 밖에서 두들겨. 네. 손 누구야 하고 이제 두들기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안에서 TV 소리는 들려. 안에서 TV 소리는 들리고 또 문을 당겨 보니까 안쪽에서 잠긴 게 명확해. 그럼 사람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걸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119로 신고를 합니다. 잘하셨네. 119에 신고를. 22시경에 119가 와가지고 한밤중에 오셨네. 옆에 창문을 깨고 이제 안으로 진입을 했구나. 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집주인 손 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담은 없고요. 그냥 현관문 바로 그냥 열고 들어가면 방이 2개래요. 거실, 주방 그런 구조고요. 시신은 사람이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발 밑에 뻘건 액체가 잔뜩 부러져 있어요. 그다음에 시신은 팔을 이렇게 뒤로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 시신에 이제 이렇게 덮여 있는 옷까지 팔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드러냈더니 청테이프로 묶여 있어요. 아유, 살인 사건이네. 타살입니다. 이 시신의 허벅지 앞쪽에 내복이 약간 찢길 정도의 경미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회색 내복에 스며든 핏물이 이렇게 말렙이 들어져 있는 상태고 허벅지 쪽으로 공격한 게 맞습니다. 시신 뒤집으니까 허벅지 뒤쪽에 깊은 자상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출혈이 이제 있는데 그럼 피도 많았겠네요. 그런데 바닥에 피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청소한 거예요. 그 얼굴에 상처를 보니까 얼굴에도 상처가 있어요. 목졸림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밀가루인지 세제인지 모르는데 머리에다가 잔뜩 하고 이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 주방에 바가지 안에 뭐가 딱 담겨 있어. 그거 봤더니 라텍스 장갑이 여러 켤레. 보일러실에 이렇게 뒤져봤더니 피 묻은 이불이 있습니다. 피 묻은 이불도 있고. 그다음에 피범벅이 된 보온 텐트가 있어. 그 피 묻은 이불 위에 톱하고 전지과일 있지. 전지과일. 가지치기 하는 거. 가지 자르는 거. 그게 또 놓여 있는데 혈은 없어요. 닦은 거죠. 자, 세탁기 안을 봤어요. 그 안에 청테이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탁기 입구에도 혈흔이 묻어 있고요. 옷가지가 있는데 세탁기 돌렸어. 이거는 피해자 살해하면서 지가 입고 있던 옷을 청테이프하고 같이 집어넣고 세탁기 넣고 돌린 거예요. 증거인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자, 그럼 범행 도구는 뭘까? 부엌에 가보니까 칼이 한 자루도 없어요. 뭐 커터칼 같은 그런 종류의 칼도 하나도 없어요. 이건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DNA 채취는 합니다. 침대 위에다 이렇게 보온 텐트를 쳤어요. 그 안에 편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편지. 봤더니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복역 중에? 3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방해가 있었나 봐. 그 내용을 봤더니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런다.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0만 원만. 이거를 아주 그냥 간곡하게 몇 번에 걸쳐서 써놨어요. 자, 이거 죽인 놈 잡으려면 천상 피해자 주변 조사. 주변 봐야죠. 손 씨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분은 20여 년 전에 이혼했네. 전처는 군산에 살아. 그 인근에 사는 친인척 뭐 부부관계 아들과의 관계를 이제 물어봤는데 이 손 씨가 이렇게 여론은 안 좋아. 하여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수사 대상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또 전처는 사실 또
일빠떠요. 일단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해서 차원에서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그랬더니 즉시 왔어요. 네. 아들한테는 알리셨나요? 이제 했더니 오면서 아들한테 전화 내가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곧 온다고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경찰들이 아들도 기다렸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드님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와요? 유족인데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전화해 엄마가 대신 하니까 전화가 오프돼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수사 방향을 한번 산정해 보자고요. 네.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있죠. 안에서. 그렇죠. 파손한 흔적 없어요. 예. 면식범수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면식범 현관문 안에 잠겨 있다면. 예. 그다음에 전처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전처는 확실하게 그 즈음에 군산에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아들하고 관계 돈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자꾸 찜찜했대요. 형사가 편지 내용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고 전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이 자식이 3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8년 7월에 출소했어요. 야, 이거 아들 지금 저 휴대폰 꺼놓고 안 받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아들은 용의선상에 이제 바짝 올려놔요. 현장에 남아있던 그 손씨 휴대폰을 봤더니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꺼져 있으니까 통화 내역을 도출을 했어요. 12월 28일 날 19시경에 여성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여성이 누군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요분이 혼자 살진 않았어. 여성을 하나 만나고 있었어. 뭐 이혼한 상태. 이게 마지막 통화야. 순서대로 보면 12월 24일 날 아들하고 통화. 12월 26일 날 전처하고 통화. 이거는 아들 때문에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도 수시로 아들 전화를 확인했는데 계속 꺼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거 피해자 동선 파악하자. 네. 이웃집 CCTV가 있대요. 이웃집이 있어요. 예. 근데 운이 없게도 12월 31일 이전에 녹화본은 자동 삭제.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쫙 알아봤어요. 20대 때 했던 군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 4월 12일 날 군산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하고 싸우고 홧김에 불을 질렀는데 그 당시에 얘가 신당을 차렸대. 또 돈 빌려달라 뭐 이런 거 하다가 아버지가 안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현주건조물 방화. 사회용어로 무병일 가능성이 있네요.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뭐 수감 생활을 안 했겠죠. 2014년도에 미용실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대요. 가방을 뒤지니까 그 안에 회칼이 들어있었어. 아이고 소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응? 그 바람에 아까 집행유예 3년 받았잖아요. 2년에 3년. 예, 2년에 3년. 예상값 다 받은 거 이거까지 합쳐갖고 3년 6월에 사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경찰들은 와 이거 확실하게 아들부터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들 그 휴대폰에다가 긴급 실시간 위추적 실시. 그리고 동시에 통화 내역 다 뽑아. 한 팀에서는 누구를 조사하냐면 이 돌아가신 분의 그 이성교제 중인 여성 여친 그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한 팀에서 만났더니. 이분이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손 씨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12월 말에 찾아온다고 하던데요. 손 씨는 매일 아침에 나한테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를 거는데 12월 29일부터는 한 번도 전화가 안 왔다. 짐작컨대 12월 28일 날 아들이 와서 죽인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 말 듣고 이제 마을에 있는 CCTV 다 까. 마을에 간 CCTV를 딱 봤더니 2명의 사람이 한밤중에 걸어가는 모습은 찍혔어. 근데 얼굴이라든지 복장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아들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더니 이 아들이 12월 28일부터 1월 2일 사이에 한 번도 피해자 집 주변에서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다만 12월 29일 날 딱 한 번 수신 기록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수신 기록은 서울 선릉 기지국이에요. 발신한 사람은 기지국이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그전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예전에도 역삼동 쪽하고 통화 기록이 꽤 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까 거기는 PC방 업주예요. 역삼동. PC방 업주를 만나갖고 손 씨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PC방에서 알바로 일하는 애예요. 걔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일하는 데 찾았네. 걔 아주 그냥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야. 어떻게 보면 여자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얘가 28일 날 오후 4시에 퇴근하고 그 이후로 행불이니까 연락이 안 되고 알바도 안 나오니까 전화 걸었던 거예요. 또 앞쪽으로 가가지고 통화 내역 한 사람들 또 다 찾아보기로 했어요. 찾아주지. 찾다 보니까
자주 통화한 데가 또 몇 개 나오네. 예.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거기 어디냐면 신경정신과야. 아, 걔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치료 중이다 나한테. 아, 주치의가요? 네, 그래서 나하고 통화했다. 예. 그럼 그 마지막 만난 게 언제입니까? 예. 이제 물어봤지. 그랬더니 1월 2일 날 우리 병원으로 와서 내원해가지고 당분간 나 병원 오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서 20일 지약을 받아갔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이 저 통화 내용을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까 이 아들 손가의 위치는 강남 그 서초구 일대예요. 네, 네. 거기서 전화를 받거나 걸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요놈 위치가 그 근처 어딘 거야. PC방 가고 PC방 주변 CCTV를 까. 얘가 12월 18일 날 16시경에 PC방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어. 네. 그때 입고 있던 베지색 점퍼. 이거 잘 기록해 둬야 돼요. 그러던 중에 부검 결과 이제 통보 왔는데 아, 국가서에 나온 거예요? 예, 머리 한 군데에 자창이 있고요. 다리 9개의 자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왼쪽 갈비뼈가 7번에서 9번까지 골절돼 있어요. 밑에 쪽이네요. 예, 밟은 겁니다. 아, 이 밟은 거다. 소견은 뭐냐면 비구 폐색 질식사 소견. 또 피도 많이 났잖아요. 저혈량성 쇼크. 이 정도 되면 아들이 거의 범인으로 보여져요. 근데 아들이 편지 쓴 거는 계속 돈 빌려달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진짜 이놈이 돈 목적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살해하고 지금 아버지 계좌라든지 훔쳐가지고 와서 막 뽑아 쓴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금융계좌 추적을 해요. 또 아들 계좌도 다 이제 해가지고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이걸 이제 싹 뽑. 네, 신협카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피해자는 신협카드를 아버지는 주로. 예, 예. 12월 29일 날 그 다음 날 16시 15분경에 네. 전라북도 익산의 편의점에서 그 아버지 카드가 하나 결제가 돼요. 아, 익산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카드가 돌아다니는 그 거네. 다음 날 그 전북 익산이 그 인접이잖아요. 군산 예, 옆에. 예, 예. 거기서 편의점에서 쓴 게 나와요. 익산 편의점으로 출동해 갖고 CCTV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검정색 비니 쓰고 검정색 점퍼예요. 아까 퇴근할 때는 베지색 점퍼였잖아요. 베이지, 예. 이거 바뀌었어요. 편의점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CCTV를 또 닦아요. 모텔에서 짐가방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마을에 간도 남자 2명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세히는 못 봤잖아요. 그 마을에 간 거하고 요 모텔에서 나오는 거 요 CCTV를 대조를 했어요. 예. 거의 일치예요. 그럼 한 명 나왔네. 그러면 이건 뭐야?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12월 30일 날 천안에 있는 금방에서 카드로 귀금속을 110만 원어치를 샀어. 아버지 신용카드로. 아들 손가 계좌도 추적을 한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110만 원이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파는 거 같아. 귀금속을 지가 샀잖아, 아버지 네. 카드로. 그 팔고 110만 원을 받아서 지 통장으로 입금 받은 거야. 그러면 저 그 돈을 입금한 사람 누구냐? 그 금부치를 산 사람은 네. 서울 종로에 또 한 금방이야. 가서 장부를 이제 그 확인을 해요. 예. 그랬더니 거기 기재를 잘 해놨어. 그냥 아들 손씨 그대로 맞아. 인적사항 알고 있잖아 경찰이. 예. 그대로야. 그래서 또 그 근방에서 CCTV 또 확인해. 거래한 날이 12월 31일 연말이네. 예, 15시 24분경. 이때는 빨간 옷을 입고 금은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꺼졌다 켜졌다 가끔씩 하던 요 손가 위치가 네. 인천으로 딱 뜨는 거야 또.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성인용품 파는 데야. 그럼 자식이 성인용품 파는 데 갔나? 그걸 쫓아갔지.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그분 그 손씨 단골이에요 우리 성인용품. 가장 마지막으로 사간 물건은요 수갑입니다. 이거 범행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막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 새끼 광명에서 또 광명역에 가가지고 광명역에 있는 CCTV 먼저 확인하죠. 뭘 CCTV 샀는지. 확인했더니 예. 승강장 주변에서 긴 검정 그 가방 이거 들고 예. 검정색 패딩 입고 검정 바지 입고 마스크 쓴 그 아들이 보여요. 아, 딱 찾았네. 네.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부산에 미리 내려가 있는 팀한테 그걸 전달을 해요. 대기하고 있다가 부산 그 역에서 나와서 그 인근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이 손가를 딱 그 확인하고 로비에 가서 딱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갔다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와야지. 예, 그래서 1월 16일 날 오후 4시에 노비로 내려오는 거 그냥 따버린 겁니다. 아, 바로 잡았네. 이때 반항 하나도 안 했대요. 그리고 모자 벗어. 네. 그리고 모자 딱 벗겼더니 빡빡 머리. 그리고 이 담당 형사가 얘기하는데 그때 손가의 눈을 보고 이게 살인자의 눈빛이다 하는 거를
처음 느껴서 전율이 느껴졌다고. 자, 간이조사 들어갔습니다. 예. 너 검정색 가방 딱 챙기고 지금 너 어디 가는 길이냐? 그렇죠, 예. 부산에서 오자마자 했더니 가방을 또 열으니까 거기에 회칼하고 망치가 들었어. 아이고. 너 이거 들고 어디 가는 거야? 했더니 나 출장 마사지 여성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서 돈 몰라고 그랬어요. 미친 새끼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끼 숙소 이런 데다 압수수색해갖고 한 명의 카드를 또 발견하게 돼요. 야, 이거 누구 거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거 아주 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2명 더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는데? 인천에서요. 인천 미추홀로 연락을 합니다. 문이 닫혀있는데 강제로 열고 들어갔더니 예. 안방에 피범벅이 된 두 노부부가 발견됐어요. 이분들이 진짜 억울해요, 이분들이. 봤더니 심장을 찌른 겁니다, 심장. 분명히 아까 둘이 들어가는 거 찍혔잖아요. 보였잖아요. 마을 예, 시티에. 마을에. 너 한 사람 어디 있어? 예. 아, 저 오늘은 그냥 혼자 한 걸로 할게요. 미친. 오늘은요 혼자 한 걸로 할게요. 너 범행한 거 인정하냐? 아, 그건 다 인정하죠. 인정한다고 그랬겠지. 그래서 이놈한테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통할 것 같더래요. 압박해갖고는, 네. 공범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서 얘가 떠드는 거 씨부리는 거 다 들어주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야, 나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쩌고 저쩌고 아, 아버지가 용돈도 안 주고 말이야. 아씨 과자 하나도 안 사주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일부러 했다고 그러더라고. 떴구나. 그래서 그냥 막 어렸을 때 뭐 이런 그 이쪽 돌아가신 손씨 비슷한 유형을 나한테 때려 맞추는 거야. 그치, 예.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솔솔 나오는 거야. 내가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나빴고 내가 전문대학교 다닐 때 내가 기술을 좀 배우려고 자격증 따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얄짤없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후에도요 아버지가 돈 많은데 내가 아무리 지원 요청해도 그렇게 냉정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얘기 쭉 들은 다음에 야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네가. 나는 아버지가 원망이 너무 커서요. 아버지 살해했다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무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노부부 두 분을 왜 살인 저지른 거야? 인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도주 경비가 없어서요. 자 그러면 너 3번째 출장 한 마사 죽이려고 그랬지? 네, 부산에 와서. 그 사람은 왜 설정했어? 내가 그 여자들 그래서 동선을 쫙 꿰입니다. 나도 좀 그런 불법적인 일을 좀 했거든요. 자기도 성매매했었다. 네. 그게 뭔데 그러더니 아 그건 말 못해요. 지가 얘기 다 해놓고 나는 교도소 갔다 온 다음에요 강남에 살면서 암마 성매매 마약 판매 이런 걸로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도 그렇게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놈은 얼핏 보면 소영웅주의자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라포 형성이에요. 최대한 공감해주면서 대의라든지 정의 같은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얘는 지가 참혹한 범행 그 자체를 인정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가 다 포기하는 상태인데 공범 숨겨줘서 뭐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범까지 이렇게 점프한 거야.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유혹이 넘어가는 바람에 내가 살인자가 돼버렸네 어느 순간. 걔가요 우리 아버지 죽이라고 나한테 시켰고요. 아버지 죽일 때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나와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다. 내가 객지에 나와가지고 정과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 사람만은 나를 좀 잘 챙겨줘서 네. 나는 그 사람을 많이 의지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말 못할 게 없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린 시절 이야기 뭐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재산이 한 30억 넘는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 돈 10원도 안 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그랬대. 야 나 같으면 아버지 확 죽여버리고 내 떵떵거리게 살겠다. 야. 그쵸? 응. 그 어떻게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네요. 뭐 이렇게 이제 동조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나 옛날에 킬러 활동을 했는데 너 그 죽이는 방법 내가 설명해 줄까? 그러면서 막 살해하는 방법, 범행 도구, 그다음에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방법. 아까 성인용품 가서 모조 수갑 사오잖아. 네. 뭐 이런 거 등등 시체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쫙 꿰떼는 거야. 우리끼리는 이거 킬 작업이라고 해. 그러면서 야 너 킬 작업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너 강취한 돈의 2분의 1 놔줘야 돼. 근데 이제 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이 사람 말 듣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대. 2018년 12월 21일부터 네. 범행 준비를 해요 얘가. 7일 전부터 한 거네. 네. 회칼, 소형 망치, 톡, 전지가위. 예. 그다음에 모형 수갑, 그거 다 나오네. 청테이프, 예. 매운 거 있잖아 겨자가루, 네. 겨자가루, 구분하려고? 수면제, 본드, 라텍스 장갑, 코팅 목 장갑, 식초 이거를 구입했어요. 인터넷이나 철물점을 통해서 12월 28일 날 16시 30분경에 반포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공범 이제 그놈을 만났어.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한 번 해. 그리고 19시 10분경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어디로? 군산행. 네.
그래 군산에서 서천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22시 11분경에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 피해자의 집 약 1km 전방에서 하차한 거야. 그때 두 명이 찍혔던 거야. 도착하자 공범이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밖에서 망을 볼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나한테 전수받은 걸 그대로 실행하면 돼. 보온 텐트 내에서 엎드린 채로 자고 있었더라는 거야. 네. 아버지가 엎드려서. 네. 그래서 먼저 회칼을 딱 꺼내가지고 아버지 우측 허벅지를 팍 찔러버렸대. 아이고. 도주하니까 양쪽 허벅지를 9번 정도 찌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형 망치를 꺼내갖고 일단 기절을 시키는 게 자기는 할 일이었대요. 네. 그 과정에서 잘 안 맞는 바람에 얼굴이나 가슴 같은 데 많이 맞았다.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기절하길래 양 팔목을 청테이프로 결막을 하고 양 발목을 아까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수갑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대라고. 안 얘기하지. 아버지가 끝까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겨자가루를 딱 주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코에다 넣으면서 고문을 하라고. 현장 감식할 때 머리 위에 허옇게 뭐 말라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세제 같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겨자가루야. 겨자가루예요. 아버지 끝까지 말 안 하니까 목에다가 줄을 감아서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지갑에서 현금 7만 원하고 신협카드 절취한 거예요. 이불로 바닥에 막 피 엄청나잖아. 그걸 닦았어. 냉장고에서 케찹하고 마요네즈를 가지고 와서 방바닥에 뿌리고. 이것도 가르쳐준 거예요 사부님이. 증거인멸한다고. 원래는 전지가위하고 톱을 왜 준비해갔겠어요. 토막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한 거예요. 차마 그건 못하겠대. 거기까지 못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아. 그러면 공범 이름 뭐요? 근데 그건 내가 몰라요. 그 사람 사진이 내 휴대폰에 있어요. 사진 있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봤더니 이 공범은 하얀 피부에다가 아주 입술이 이상하게 특별히 붓더래요. 35살 내외고요. 35. 네. 아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기를 과거에 살인미수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서천에서 아버지 죽이고 도망갈 때요. 일단은 익산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예요. 신불자. 그리고 귀금속 판매대금 아까 110만 원 있었잖아. 110만 원이요. 2분의 1을 공범이 쓰는 계좌에다 입금을 했는데 그것도 얘 거잖아. 근데 지 거야. 지 명의의 계좌야. 아 생각난 게 있어. 불법적인 일을 이제 그 할 때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계좌로. 근데 그때 계좌는 내가 통장 빌려주기 전에는 여자 김 누구누구였었어요. 그 계좌를 확인했어요. 60살 먹은 여자 계좌예요. 혹시 공범이 어머니 아닐까? 그 여자의 가족 관계도를 전부 다 뽑습니다. 공문서로. 그랬더니 그 중에 34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 딸들만 쪼르륵 있으면 용의자에서 빼야 되겠죠. 네. 34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범죄 경력조례 했더니 우엄에 특수 강도 강간으로 징역 5년 사는 놈이에요. 수법이 칼로 위협해서 테이프로 손목 결박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놈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있잖아요. 사진을 확보해가지고 네. 손가한테 보여줍니다. 아들 손가한테. 얘 맞지? 너 공범 맞지? 그러니까 오! 형사 아저씨도 잘 찾았다. 박수 쳤대 또 주다가. 그러면 이 새끼 휴대폰 넘버를 알아보면 위치 실시간 위치 추적하면 편하잖아. 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형사들이 하는 방법인데 범죄 경력조에는 뜨죠 전산에. 그러면 그 범죄 사실 전체를 그 전산상에서 다 뽑아오는 거예요. 조사받은 내용을. 거기에 피의자 신문조서 받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확보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있어. 번호는 갖고요. 그래서 1월 8일 날 긴급 실시간 위치 추적을 들어요. 현재 위치가 강남구 논현동 일대예요. 아까 요놈이 110만 원어치 팔아갖고 2분의 1 지명이 계좌지만 글로 하여튼 입금해줬다고 그랬잖아. 현금을 찾는 CCTV를 확보합니다. 그 동선을 따라 가가지고 요놈이 거주하는 빌라를 찾게 됩니다. 잘 찾으셨네. 호수는 특정을 못했어. 그래서 1월 8일 날 19시부터 거기 빌라 주변에 잠복합니다. 그 다음날 관리인이 와서 그놈 이렇게 인상착의 알려주니까 303호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일날 오후 1시경에 303호 그 쪽으로 가는 택배기사가 가. 뒤에 따라갔지 경찰이. 그래서 가니까 택배기사가 누르고 택배 왔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 나오지도 않고 그 앞에 놔두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분명히 택배기사가 가는 거 본 다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기어나와서 이제 물건 짚거든. 그때 낚아챈 겁니다. 그때 이 새끼 막 왜 이러세요 그냥 막 엄청 허둥대면서 허부적거린 것 같고요. 이 새끼 잡았는데요. 이 새끼는 신가예요. 신가. 남성 마사지사 업주예요. 5명의 남성 마사지사를 고용을 합니다. 이놈이. 그래서 동성애자한테서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영업장은 마사지사 집으로. 그런데 사소한 다툼이 있어가지고 마사지사 5명이 그만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범인 손가예요. 아. 5명이 그만둘 때도 얘만큼은 자기가 잡았대. 얘가 에이스. 왜 잡았냐면 에이스였어.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 가지고 다 들어주고 그냥 말 다 들어주고 걔만큼은 그냥 직사대접했대. 왜? 남성 고객들이 얘를 엄청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 말을 들어주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왕년에 킬러였어 하고 뻥을 때린 거야. 뻥을. 전부 인터넷에서 본 거래. 인터넷에서 본 살인 방법을 지가 해본 것처럼. 예. 요 신가한테 쏠려버리 풀었는데 이 신가 이놈의 맛이 뻑간 거예요. 어우 킬러가 얘기하는 거 이치가 맞잖아. 그런데 뭐 지는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를 진짜 죽일 거라고 지는 생각을 못했대.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냥 나와라. 내가 할게.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못하고 나오면 야 잘 도닥거려갖고 데리고 서울 올라가려고 그랬대. 뻥 까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잡히면 단독범행이라고 또 하라고 또 지시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들어가서 너 혼자 했다고 그래야지 내가 밖에 있으면서 변호사 가지고 너 꺼내주지 마. 금방 꺼내줄게. 이렇게 우겼던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신가하고 송가를 분리해놓고 분리해야지. 칼 썼으니까 분명히 네. 빨리 대. 예. 그랬더니 송가가 뭐라 그러냐면 나 그 아버지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 찌른 칼 그 신씨한테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신가한테 이제 너 그 칼 얘한테 받아서 어쨌어 그랬더니 싱크대 밑에 깊숙한 곳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 칼 사전에서 보니까 혈흔이 묻어있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현장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경찰이.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망하면 전 재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내 아들 손 땡땡이에게 준다. 지 아버지는 그랬는데 이 새끼는 지 아버지 가서 묶어놓고 고문하고 목줄라서 살해한 거예요. 재판이요. 2019년 8월 20일 날 죄명이 강도살인 존속살인. 이 손가 아들 새끼는 무기징역. 그리고 신가 이 새끼가 징역 30년 받았어. 나 이거 유감이에요 진짜 이거. 재판부가 이랬어요. 피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고 인천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몰랐지. 모른 채 숨졌다. 그러나 이제 과거 조현병 진단이 있었고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범행 과정과 내용 피고가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말하면 심신미약 인정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기 때린 거고요. 근데 검찰은요. 그 신가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손가는 사형구형했어요. 저도 얘가 주범이라 봐요, 손가가. 그 이외에 그 최초 아들 손땡땡이를 범인으로 추정한 이유는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혈흔 분석을 했더니 아들 손땡땡이의 DNA가 나왔대요. 일단 나왔네. 거기 손잡이에 DNA가 묻었던 거를 어떤 이유로 그럼 묻었을까 하고 봤더니 아버지를 제압하고 결박을 해서 묶어놓은 다음에 밖에 서 있는 신가한테 문자를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살았어.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들어가고 이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버린 거야. 아, 피났구나. 손가락에서 묻은 피가 그 손잡이지 묻었었던 거야. 아, 이게 결정적인 거네. 서천 그 존속살인 사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근데 세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형량이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래요. 이거 둘 다 이거 다 한 건도 아니고. 둘 다 무기해야 되고 하려면 둘 다 사형이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놈들인데 물론 한 놈은 3사람을 살해했고 한 놈은 교사만 했고 2사람 살인은 관계없죠 인천은. 그래서 그 새끼는 징역 30년 준 거 같고요. 그렇지만 그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